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에이든홀딩스의 이지현 대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일단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후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후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제 미증시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일부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그 양시장 모두 지금 상승하는 흐름인데요. 코스닥도 지금 0.8%, 코스피는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코스닥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이틀 전에 좀 급락하면서 좀 하락 추세로 전환하지 않나라는 좀 우려가 있었는데 어제 오늘 그래도 바닥을 좀 다져주면서 다시 한번 좀 반등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좀 높여볼 수 있는 좀 좋은 위치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순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또 외국인은 선물 쪽에서도 또 강한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섹터나 업종 쪽에서도 반등 시도가 좀 나와주는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제약바이오나 화장품, 조선이나 건설 쪽에서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도 초반에는 어느 정도 좀 일부 하락하는 종목도 있었는데 다시 또 반등 추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이제 FOMC가 어느 정도 좀 매파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에 이제 어느 정도는 시장이 다시 또 적응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또 이 다양한 또 여러 가지 주요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런 뭐 고용이나 물가 관련한 지표들이 대부분 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완화되면서 시장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 좀 우호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달러 인덱스가 또 102 초반대로 또 이제 많이 좀 하락했거든요. ECB 쪽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달러가 좀 약세를 보였고, 오늘 달러원 환율이 1270원대 초반까지도 좀 가파른 하락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이런 우호적인 수급이 당분간은 좀 단기적으로라도 계속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달러 약세가 좀 진행이 될수록 이런 우리나라 같은 신흥시장의 수급에는 더욱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또 AI 쪽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그동안 하드웨어 대비해서 반도체 대비해서 그동안 좀 2분기 때는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던 이런 뭐 소프트웨어 쪽에서 반등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고, 반도체 쪽은 어느 정도 좀 속도 조절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기판 쪽이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또 강한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AI 관련해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AI 쪽이 더 이제 주목을 받을수록 기판 관련된 섹터도 일부 좀 긍정적인 기대감,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 2차 전지 쪽도 에코프로 BM 쪽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 이스페타시스가 굉장히 또 강세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뭐 심텍이나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도 좋은 흐름이고,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AI가 처음 좀 열풍이 불었을 때 솔트룩스나 코난 테크놀로지, 마음 AI 같은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이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는 2회 인상이다라고 나오고는 있는데 현재 뭐 시장에서는
2회보다는 1회 인상 쪽 전망을 더 높게 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현재 2회 인상 확률을 10% 이하 정도로밖에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코스피 전망을 거의 이제 상향 2,900까지 상향 전망을 한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올해 또 마찬가지고 이제 내년까지도 국내 이제 실적 추정치가 어느 정도 좀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뭐 이런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뭐 이런 연말에는 오히려 또 1회 인상을 하든 2회 인상을 하든 연말에 이제 12월 정도에는 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최근 물가 흐름 분위기를 보면 사실 뭐 인상 피크는 거의 지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뭐 이런 경기 침체 관련해서도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남은 분기에서 미국의 이런 성장을 계속해서 전망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경착륙보다는 오히려 또 둔화 정도의 예상까지도 다음 주에도 뭐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나 뭐 하락 반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계속해서 상승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 주에 또 이제 일정을 보면 월요일에 이제 미국 증시는 또 휴장이고 또 목요일과 금요일은 중국 증시가 또 이제 휴장이거든요. 특별한 분위기 반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조심스럽게 우상향하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FOMC 이슈 이후에 우리 시장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이 휴장한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 지수는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그래도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프로테움텍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첫날인데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18%가 넘게 빠지고 있네요. 5,27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트론 바이오를 보겠습니다. 바이오 USA에서 신약 파트너링 논의 소식이 있지만 주가는 9%대 급락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6,460원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넥신 보겠습니다. 장중에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주가도 5%가 넘게 빠지면서 1,4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성 델타테크를 보겠습니다. 사출과 프레스 전문 기업인데요. 주가는 4% 넘게 오늘 장에서 빠집니다. 11,14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체라를 보겠습니다. 메타버스와 AI 관련주인데요. 4%가 넘게 빠지고 있네요. 1,920원 선에 거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넥신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맞춤 전략도 짜고 있고요. 바이오 USA에 참석을 해서 전략을 구사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인데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요. 또 두경부암과 빈혈 치료제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2009년에 기술 특례로 이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인데요. 이 R&D 좀 중심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툴젠, 그 유전자 치료제나 이제 세포 치료제를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툴젠의 최대 주주로 등극이 되어 있고요. 이제 주요 플랫폼을 보면 뭐 항암 백신 플랫폼이나 성장 호르몬 제제, 빈혈 치료제 같은 쪽으로 주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이 성장 호르몬 치료제나 빈혈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지역들을 좀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 IMF하고 이제 함께 개발을 하고 있죠.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환자 투여 단계에 의해서 현재는 임상 모집까지도 완료가 된 상태이고 올해 말에는 이런 중국 지역에서 품목 허가 신청서도 제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빈혈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케이지 바이오와 함께 이제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아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 쪽에서 임상이 좀 종료되면서 연말쯤에는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이제 품목 허가서를 제출을 하고 내년에는 좀 허가까지도 목표를 하고 있는 좀 기대감을 키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24년 이제 내년쯤에는 해외 쪽에서 이제 이런 의약품 관련한 판매가 좀 늘어나면서 관련한 매출 관련해서 이제 좀 로열티에 대한 기대감도 좀 키워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하락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이제 이번 달 초였죠. 이제 미국의 그 ASC와 아스코가 열렸었는데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그 기대감을 가졌던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아무래도 이런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아스코에 출전하는 이제 기업들 위주로 좀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어느 정도 반등 시도도 이어졌었는데요. 현재 오늘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실망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 특히 이 수급 쪽 흐름을 보면은요. 기관 쪽에서 현재 거의 22거래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외국인 또한 현재 7거래일째 계속해서 매도세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 출회 압박이 좀 심하지 않나 이런 매물 출회가 어느 정도 멈추기를 한번 기다려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제넥실은 아스코 이후에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수급적인 측면에 봤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세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은 22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할까요? 네,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도망가자라고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오늘 현재 지금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제약바이오 이제 흐름을 보면 섹터 전반적으로 다 같이 상승하기보다는 좀 개별 종목 각계전투인 측면이 강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좀 급락하는 전반적인 섹터가 그나마 좀 평균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서 이렇게 너무 좀 강한 하락 추세를 보인다면 아무래도 좀 심리적으로나 수급적으로 좀 불안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지난 이 월봉으로 보더라도 지난 2020년 8월 이후에 3년째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런 하락 추세가 워낙에 좀 긴 시간 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좀 위에 반등을 빠르게 이어나가기에는 어느 정도 매물 부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물 부담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신 만큼 가격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추후에 이제 재접근을 하게 되신다면 10,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재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짧게 한 11,000원으로 말씀드리겠고 손절 라인도 역시나 짧게 9,000원 정도 선으로 말씀 제시드리겠습니다. 제넥신 가격 전략을 살펴보니까요. 매수를 만약에 재접근하신다면 10,000원 선에서 해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11,000원, 손절 라인은 9,000원으로 짧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종목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일단 신성 델타테크를 구조를 해볼 텐데요. 사출과도 프레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30년 이상 LG그룹과 파트너사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DS투자증권에서는 얼마 전에 23년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낮은 밸류라면서 지금 투자협 매수의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장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사출이나 프레스 쪽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뭐 이런 생활 가전이나 뭐 2차 전지 쪽 그리고 뭐 물류 쪽에서도 이제 여러 사업 분야를 좀 영위하고 있는데 특히 뭐 이런 뭐 세탁기나 냉장고, 뭐 에어컨, 청소기, 공기청정기 쪽에 이제 사용되는 뭐 이런 플라스틱 부품이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LG 그룹하고 거의 30년 넘게 지금 좀 돈독한 파트너로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구자천 회장이 현재 LG전자 이제 협력회 회장으로 좀 재임을 하고 있고요. 최대 주주는 이제 LG 쪽에 구본상 사장 외 다른 이제 8명으로 지분이 현재 한 34%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런 생활 가전 부분 쪽에서 LG전자 쪽에 이제 협력 업체로서 계속해서 좀 안정적인 성장성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 이 OEM 쪽 매출 비중이 좀 확대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수익성 개선은 좀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2차 전지 관련해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쪽과도 함께 이제 좀 고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폴란드 공장인 LG 솔루션하고 같이 좀 동반 진출하면서 중국의 뭐 남경 쪽이나 이제 폴란드 쪽에서도 생산 시설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매출액 또한 좀 가파른 이런 고성장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LG 마그나향 쪽 전장 사업 또한 또 진출을 이뤄나가면서 앞으로 이런 새로운 또
신성장 모멘텀을 보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1월에 이제 인버터나 PCB 쪽 제조 전문 기업이었죠. 이 올넷전자를 또 인수하면서 지분율을 거의 70% 가져왔는데 이제 LG 마그나 쪽에 이런 샘플 납품 또한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는 LG 그룹과 함께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이런 성장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하락하는 원인을 좀 살펴보면은 외국계 쪽 프로그램 매물들이 좀 많이 출회가 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현재 프로그램 매도 쪽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현재 지금 21선, 61선을 좀 강하게 하향 돌파하는 흐름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밑꼬리를 달고 다시 또 반등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점은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살펴봤을 때요. 신성 델타테크는 지금 LG전자와의 LG그룹과의 지금 협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오늘 하락하는 이유는 짚어보니까 외국계 프로그램에서 매물이 출회된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거기에 또 21선과 61선의 하향 돌파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신성 델타테크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지금 하락하고 있는 만큼 주가 하락세에 좀 불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지 궁금하고요. 또 신규로 매수를 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진입하면 좋을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버티자라고 제시 드릴게요. 올해 아무래도 이런 역대 최대 실적이 좀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치인 한 550억 이상까지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전년 대비하면은 이제 매출 또한 이제 전년 대비하면 영업이익이 거의 뭐 75% 정도 성장하는 수치고요. 매출도 거의 9천억 원이 예상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하면은 한 15% 정도 이제 성장하는 수치고요. 가전이나 뭐 2차 전지, 전장, 뭐 물류 쪽,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가파르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PER이 10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충분히 재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OEM 쪽이 확대가 되면서 뭐 이런 생활 가전 쪽에서도 수익성이 좋아질 것 같고요. 2차 전지 사업도 고객사 확대가 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익성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물류 쪽에서도 매출이 또 좋기 때문에 뭐 전체 사업 부분에서 모두 좀 고루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외에도 SK온 쪽에서도 매출이 점차 잡혀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실적이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밸류에이션 재평가도 기대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을 살펴보니까 11,150원 선에서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고요. 목표 주가는 12,000원, 손절 라인은 1,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종목까지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알체라를 구조해 볼 텐데요. AI 안면 인식과도 관련된 기업입니다. 정부 종합청사에 지금 기술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또 18억 원 규모의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 계약도 체결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슈가 좀 많은 종목인 것 같은데 이 종목 지금 왜 빠지고 있을까요? 네,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표적인 AI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뭐 AI를 활용한 뭐 영상 인식 솔루션 관련해서 좀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런 영상 인식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두주자이고요. 뭐 이런 얼굴 안면 인식 외에도 산불이나 뭐 화재 같은 뭐 이런 이상 상황을 감지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AI에 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사업 또한 가지고 있는데 매출 비중으로 보면 이런 안면 인식 쪽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코로나 때 출입이나 보안 쪽에서 좀 그 매출이 증가를 했었고요. 비대면 업무 쪽에서 금융 쪽에서 이런 비대면 업무가 좀 확대가 되면서 핀테크 기업들과도 계약
들을 좀 많이 이뤄냈던 그런 기업이고, 토스 중심으로 이런 금융권 쪽에서 매출이 확대되었던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영상인식 관련해서는 최근에 한 4년에서 5년 정도는 꾸준히 투자를 해왔거든요. 전체 매출 대비하면은 거의 34% 비중으로 이런 R&D 쪽을 이뤄내면서 안면인식 테스트 쪽에서는 이제 국내 1위를 확보를 해두었고, 국내외 여러 가지 좀 기업체나 정부기관 쪽과도 계약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좀 굵직한 레퍼런스들을 쌓아두었고, 영상 인식 AI를 이제 좀 도입하고 싶어하는 기업들과도 계속해서 좀 컨택을 이어나가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좀 이런 쪽에서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상 상황 감지 사업을 살펴보면 중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좀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거든요. CCTV 모니터링이나 이제 시설물 감지, 화재 감시 같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람이 사실 모두 해낼 수 없는 그런 좀 인력이 부족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우리가 캘리포니아 쪽에서 산불 감시를 이제 시범 적용을 했었는데, 관련해서 이후로 이제 캘리포니아주 전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전체적으로도 확대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이상 상황 감지 사업도 성장세가 좀 본격화되는 추세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그 스노우가 또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하락 원인을 살펴보면 사실 오늘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또 강세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오늘 솔트룩스나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마음 AI 같은 종목들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관련해서 비교의 위치를 사실 기술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 알차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반등을 이어 나갔었거든요. 한 저점 대비하면은 한 10에서 15%, 20% 가까이 반등을 이어 나갔었는데, 오늘 상승하고 있는 이제 다른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거의 이제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았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차라 쪽에서는 매물 출회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다른 AI 기업과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는 관점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알테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알려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알차라 같은 경우에는 버티자로 말씀드릴게요. 이 AI 쪽에서 반도체에 이어서 이제 하드웨어 쪽에 이어서 다시 소프트웨어 쪽을 다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오늘 이제 다른 좀 눌려 있었던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알체라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재차 현재 구간에서 그렇게 높은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알체라 또한 고점 이전 최고점 대비하면 사실 지금 2분기 동안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내려왔던 자리이거든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이후에 오늘은 다른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시 또 좋은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지난 월요일에 12일이었죠. 이제 18억 원 정도 규모로 인천공항 쪽에서 이제 스마트 패스 관련한 이런 기술 지원 계약도 체결을 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안면인식 쪽 소프트웨어로 납품이나 기술 지원이 좀 꾸준하게 매출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겠고, 증강 현실이나 이런 메타버스 분야 쪽에서도 계속해서 사업 확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는 이런 영상이나 이미지 인식이 필요한 분야들이 AI 관련해서 쓰임새가 좀 많이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또 영상 쪽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AI 쪽에서는 좋은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사업부에서 고른 좀 상장세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실적으로 본다면 영업은 좀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영업 적자폭도 축소해 나갈 것으로, 꾸준하게 축소해 나갈 것으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현재가 11,000원 부근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실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짧게 한 12,000원 먼저 제시드리고요. 그리고 12,000원을 이제 돌파해 나간다면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AI 관련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추세를 한번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면 또 강한 상승을 또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는 12,000원 제시드리겠고, 돌파한다면 그 이상도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으로는 10,000원으로 전략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알차리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조금 더 좋게 봐주셨고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티는 전략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를 하신다면 11,000원 선에서 들어가 보셔도 좋겠고요. 목표 주가는 12,000원, 손절 라인 10,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딘홀딩스의 이지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팀장님께서 종가 베팅 시간에 제시해 주셨던 네네. 종목 리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5월 19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사마 콘덴서부터 리뷰를 해볼게요. 지금 네네. 9%대 수익률을 내고 계시네요. 사마 콘덴서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MLCC 관련해서 전장 수요가 당연히 증가를 하게 되면은 MLCC 수요도 당연히 좀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시기에서는 다소 더 긍정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긴축 종료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있죠. 거기에 이제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 효과가 올해 하반기에 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전장 부품 수요가 당연히 증가를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MLCC 부분들에 있어서의 좀 기판 수요 부분들도 계속 좀 증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매출 부분들이나 영업이익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뭐 긍정적인 부분들로 작용을 해줄 수가 있고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하면은 뭐 매출액 같은 경우가 한 4% 정도 빠진 상황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26% 정도 지금 빠진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 정도의 수치는 지금 굉장히 좀 얕은 수치다 보니까 오히려 턴어라운드는 확실하게 올해 한 3분기 그리고 하반기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적정 매수가 내에서 충분히 좀 수익권을 유지 중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사마콘텐서 같은 경우는 제가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관점으로는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끌고 갈 만한 지금 밸류상으로 봤을 때 좀 저평가 국면에 있다 보니까 네. 충분히 좀 중장기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끌고 가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바콘데서 밸류적으로도 저평가 구간에 네.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업황 전체도 좀 보겠습니다. 네. MLCC 하반기에 좀 물 오른다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IT의 좀 전방 수요가 개선이 되면은 네. 당연히 MLCC 수요도 개선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결국에 지금 각국에서 지금 밀고 있는 부분들이 전기차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친환경차 관련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비중을 확대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MLCC 수요도 급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MLCC 쪽에 지금까지 시장에서 많이 기대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에 성장주에 대한 밸류를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의 시장 색깔을 보면은 오늘만 딱 봐도 대충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은 좀 단기 테마성에 좀 수급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앞으로 하반기 때 좋아질 수 있는 업종들이 지금 수급이 들어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의 트렌드가 지금은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MLCC 쪽도 성장 가치 밸류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고성장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고성장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MLCC 업황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종목도 네네.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9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화신은 또 1%에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계십니다. 네. 이 종목은 저희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 화신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자동차 부품주 밸류 내에서는 굉장히 네. 좀 좋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 부분들이 좀 35%밖에 증가를 해주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하면 15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매출 부분들이랑 영업이익 부분들이 차이가 좀 크게 되면은 뭐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나간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화신 같은 경우는 반대로 영업이익단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해줬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자동차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해줄 텐데 그렇겠죠. 올해 1분기 때 이 정도의 매출이 지금 찍히고 있다는 부분들만 봐서는 당연히 실적 성장주 밸류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구간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그냥 차트 관점으로 딱 보게 되면은 굉장히 고평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워낙 가격 펌핑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지금 구간이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 앞으로의 밸류로 놓고 봤을 때는 화신은 지금도 저는 굉장히 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지금 구간에서 한 1% 정도권 수익권 유지 중이시다 하면은 저는 계속 좀 홀딩을 이어가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화실의 경우에는 지금 재무적으로도 좋고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지금 1%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시다면 앞으로도 좀 홀딩하는 관점으로 가보시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종가 베팅할 종목을 공개를 해봐야 할 텐데요. 키워드 힌트부터 먼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힌트를 살펴보니까요. 미워도 붉은 사막이다라고 너무 강력하게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네네. 팀장님. 사실 뭐 붉은 사막 하게 되면 당연히 뭐 딱 한 종목밖에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섹터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건 종목이 생각이 네네. 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섹터는 아닙니다. 왜 그러신 건가요? 게임주가 워낙 이제 네. 산업을 좀 많이 타는 기업 업종은 아닌데 네. 워낙 신작 모멘텀에 있어서 시장의 색깔이 너무 두각이 되다 보니까 신작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한 차례 좀 주가가 펌핑이 나오고 다시 바닥으로 좀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의 변동성이 좀 큰 업종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근데 다만 지금 게임주를 좀 봐야 되는 시즌 같은 경우는 네.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책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계속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 효과를 또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또 게임주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빗받칠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되면 최근에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 네. 주가 펌핑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펄어비스 같은 경우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 펄어비스는 지금 6년 동안 신작이 없었거든요. 네. 한 6년에서 한 7년 동안 신작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개발자들이 게임을 못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붉은 사막 전에 검은 사막이 있었거든요. 네. 네, 검은 사막이 런칭이 모바일에 되고 나서 오히려 진짜 장수를 한 게임 중에 하나가 검은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퀄리티가 굉장히 좀 좋고 유저 인입도 역시도 굉장히 좀 좋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기술 개발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오히려 시장에 대한 눈높이가 워낙 좀 높아졌다 보니까 네. 그 부분들이 좀 수요 개선이 좀 되지가 않았던 부분들이고 이번에 붉은 사막 같은 경우는 좀 오랜 기간 동안 좀 개발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앞서서 검은 사막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붉은 사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좀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펄어비스는 좀 굉장히 강력하게 좀 들어가주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께서 지금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네네.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뭐 검은 사막에 비추어서 붉은 사막도 좋을 것이다라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게임주들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뭐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특히 카카오그룹주 내에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근데 다만 펄어비스를 좀 게임주 내에서는 조금 다르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일전에 검은 사막의 아침의 나라라고 해가지고 네. 업데이트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광고를 통해서 외국 쪽에도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극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모바일 게임이 계속적으로 시장이 성공을 하고 성장은 한다고 하지만 지금의 펄어비스에 대한 기술력을 따라갈 만한 게임 회사는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극찬 네.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픽적으로 몰입도가 굉장히 좀 크게 만들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게임주들이 기대감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게임주들 기대감이 좀 많이 빠진 상황에서 메이저들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로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또 중국 같은 경우가 이번에 좀 정부 규제 부분들 때문에 네. 중국의 좀 현지 게임 개발사들이 좀 적자를 좀 많이 봤습니다. 실적이 좀 많이 감소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신 게임을 지금 포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게임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선이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게임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무역 판타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게임들을 좀 많이 내보냅니다. 물론 이제 무역 판타지 부분들이 워낙 좀 일관성이 있고 좀 접근하기 편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어느 정도 유저 인입을 끌어들일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유저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부분들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되지가 못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외자판호 발급 가능성도 지금은 생길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외산 게임을 지금은 포기를 못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국내 게임 같은 경우가 성공률이 굉장히 좀 좋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굉장히 흥행이 잘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올해 하반기에 외자판호 발급 가능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유력하게 펄어비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다른 게임주랑은 조금 다르게 펄어비스를 지금은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펄어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유망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섹터를 살펴보니 그 게임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오늘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펄어비스를 다른 게임주와 다르게 봐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그럼 오늘장에서 게임주의 흐름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사실 오늘장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한 커플링 현상 부분들이 좀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긴축 종료 기대감이 들어오는 거죠. 긴축 종료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전일 기술주들이 조금 부진했고요. 네. 반대로 저가항공사,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조금 수급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의 여파가 오늘 좀 국내 증시에도 좀 들어와 주는 건데 사실 뭐 게임주도 리오프닝 관련 섹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에 대한 수급이 좀 들어와 준다라고 좀 보면 되시고 사실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산업성을 좀 많이 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뭐 악화가 된다, 영향이 안 좋다고 하게 되면은 일제히 기술주들이 좀 부진한 여파를 많이 보여주는데 반대로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산업성에 대한 여파라기보다는 신작에 대한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 방어주 역할도 충분히 해줄 수가 있는 게 현재로서는 게임주일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의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 것은 굉장히 좀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펄어비스 지금 살펴보면요. 또 이제 게임주 전반으로 살펴봤는데 저가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약보합권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네.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 잡으셔도 되고요. 워낙 지금 바닥권에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게임주들을 전부 다 한번 돌려보니까 네. 그나마 펄어비스가 지금 수면에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만큼 아래권에 잠겨있던 매물들을 지금 소화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매물들을 소화를 해준다 보면은 앞쪽에 있는 매물들이 지금은 좀 강하지가 않습니다. 한 5만 5천 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매물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 관점 볼 수가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5만 7천 원을 좀 단기적으로 좀 바라보시고 손절가는 4만 5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펄어비스의 경우에 지금 가격 전략까지 살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5만 7천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또 손절 라인은 4만 5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외자 판호 발급과 관련해서도 가장 유망하게 보는 기업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으니까요. 펄어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좀 약간 다른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봐야겠는데요. 그래도 코스피 시장 0.59%의 강세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623선의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1% 가까이 올라줍니다. 886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 양상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 시작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팀장님께서는 오늘장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과열권에 위치를 해주고 네. 있긴 합니다. 네, 과열권에 좀 위치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의 업종 수급 변화가 계속 좀 일어나주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좀 IT 쪽도 좀 많이 다봤지만 최근에 보면 소재 쪽에 좀 업종 사이클 좀 많이 돌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은 경기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우려를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하고 지금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업종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간 담겼던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지수에는 좀 영향이 조금은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우상향 기조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적정 포인트가 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2,600포인트만 지켜주면 됩니다. 네. 2,600포인트만 당연히 지켜준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반등 가능성도 월등히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오히려 도망가는 구간이 아니라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도망가는 구간이 아니라 매수 구간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섹터에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보시나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뭐 조선주들 굉장히 좀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재건주들이나 저가항공사, 대부분 뭐 철강주들 이렇게 좀 좋았는데 결국 이제 중국에 대한 연관성이 좀 굉장히 크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네. 전체적인 비율로만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오늘은 좀 업종이 많이 좀 움직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만큼 중국을 버리질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여파가 굉장히 좀 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수요를 분명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기가 오늘이었다 보니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는 좀 단기 테마성에 있는 매물들을 조금 현금 확보를 하신 다음에 지금은 이제 경기 민감 섹터로 좀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앞으로 경기 민감 섹터가 충분히 좋아질 계기가 굉장히 좀 좋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좀 매물 확보를 하신 다음에 경기 민감 쪽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것이 추천을 드립니다.
경기 민감주 안에도 여러 가지 섹터가 존재하잖아요, 팀장님. 네네. 그중에서는 어떤 섹터에 저희가 조금 더 주목을 해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화장품주들도 굉장히 좀 괜찮다고 봅니다. 네. 뭐 화장품주가 지금 뭐 중국이 화장품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여파가 크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저가공사가 매수 들어가는 거 보면은 면세점에 대한 기대감도 이번에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행객 수요가 당연히 증가를 하게 되면은 면세점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재 업종에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저평가 국면에 위치를 해주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화장품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시고 아직까지는 항공사보다는 오히려 조선 쪽 같은 경우 그리고 조선에 대한 피팅 업체들 이런 쪽은 충분히 관심을 가지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과 또 조선주에 대해서도 좀 브리핑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또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오늘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뭐 반도체주도 괜찮았지만 LG화학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띕니다.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상 굉장히 저평가라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네, 해드렸었거든요. 말씀해 주셨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자회사들이 시너지가 워낙 좋습니다. 네. 자회사들이 시너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회사의 독단적인 랠리만 좀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LG화학 본체 부분들은 아직 나오지가 않은 부분들이고 배터리 특허 부분들을 LG화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부분들이 시장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차이일 뿐이지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LG화학이 이렇게까지 못 갈 정도로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LG화학 같은 경우는 저는 올해 하반기까지 만약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LG화학에 대한 좀 대형주 독주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에 대해서 좀 대형주 독주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회사들도 잘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마감 동시효과 분위기를 살펴봤는데 제가 처음에 브리핑을 해드릴 때보다도 코스피 시장은 상승력을 조금 더 더해갔습니다. 0.7%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도 1%대 오름세를 보여줍니다. 지금은 888선에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해주고 있네요. 오늘 그래도 장 마감을 앞두고 나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의 상승을 조금 견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총 상위주 내에서도 상위에 위치한 종목들이 상승세 보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주말을 앞둔 우리 시장은 빨간불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 할 텐데요. 다음 주 히든카드가 될 중요 포인트를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위험 시도,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이 됐습니다. 비중을 확대할 섹터가 어디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먼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앞서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경기 민감주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LD홀딩스의 이지원 대표님께서는 AI 소프트웨어와 2차 전지 응급제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님께서도 물들어온 조선이라고 하면서 조선 섹터를 유망하게 봐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전체적으로 뭐 경기 민감에 다 거듭나 속해 있는 기업이라고 지금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AI 같은 경우가 조금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물론 지금 반도체 랠리도 시작된 게 결국에는 AI 반도체 때문에 시작이 됐던 부분들이죠. 네. 그러면 그 앞전에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공입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들이 일단 AI 같은 경우는 산업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AI 수요도 당연히 좀 증가를 해줄 수밖에 네. 없는데 지금은 좀 산업이 만들어지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기대감의 주가가 좀 들어와 줄 수는 있지만 이 기대감이 언제 꺼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이미 좀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주가도 좀 많이 간 상황이고 지금 AI만 빠졌던 부분들도 아니고 네. 전체적인 업종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산업성이 안 좋아서 빠졌던 부분들이 아니라 경기에 대한 불황 여파 때문에 빠졌던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AI의 좀 독단적인 질주 부분들을 바라기는 다소 좀 어렵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AI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엔비디아 수혜를 보고 있는 게 이스페타시스죠. 네.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굉장히 엔비디아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과연 AI랑 좀 접목을 시켜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를 해줄 수가 있는지를 이제는 조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실적이 찍히는 부분들을 봤을 때마다 오히려 지금 AI 수요 부분들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은 만약에 내가 신규 매수로 아직 AI 반도체가 없다. 근데 다만 지금 내가 관심 있게 본 종목이 급락이 나온다거나 가격 조정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그게
그게 또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사실 뭐 반도체는 오히려 지금은 좀 저버릴 수 없는 산업군 중에 그렇죠.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AI도 물론 좋습니다. 좋지만 이 불이 언제 꺼질지는 아무도 모르다 보니까 좀 그런 관점으로 조금은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좀 조심해볼 필요성은 있고 조선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뭐 경기 민감 섹터에 속해 있다 보니까 네. 지금은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 좀 무서운 부분들이 황금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렇죠. 황금 사이클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보통 업황이 1년에서 많게는 2년 정도 업황을 탑니다. 그만큼 우리가 잡으려고 하다 보면 계속 올라가거든요. 네. 그게 조선 업황이고 그럼 조선 업황이 지금 만약에 좀 많이 갔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피팅 업체입니다. 네. 피팅 업체도 당연히 조선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은 피팅 업체 수요도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대체적으로 조선 기자재 쪽은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피팅 업체들이 아직까지 수급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조선 쪽을 우리가 접근하기가 다소 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피팅 업체들을 조금 공략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조선주 말고 조선 피팅 업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또 조선주 살펴보니까 하나오션은 7% 넘게 상승하면서 또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네네.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럼 지금이 좀 큰 가격대라고 보시나요? 높은 가격대라고 보실까요? 이제 이게 내가 어떻게 시각에서 잡고 접근하냐 차이일 것 같아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은 물론 좀 고점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고요. 네. 반대로 중장기적인 베타성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구간도 충분히 분할로 접근을 해볼 가능성은 있는 업종이 지금은 조선 업종입니다. 왜냐하면 좀 LNG 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해운 업종은 아직 좋지가 않습니다. 컨테이너선 물량이 아직까지 좀 많다 보니까 해운 업종 같은 경우는 사이클을 지금은 타기는 다소 좀 어렵고요. 네. 그러면은 조선 쪽이나 해운 쪽을 생각했던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해운 업종에 몰린다기보다는 조선 업종에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중고차 수요도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준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 차량에 대한 생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주게 되면은 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는 조선 업황 중에서는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조선 업종을 좀 내가 투자 전략을 잡는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바라볼 섹터는 아닙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해볼 만한 섹터는 아니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베타성을 만약에 보고 접근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주가도 저는 좀 높은 구간은 아니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를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뭐 중장기적으로 네네. 보신다면 아직까지도 높은 가격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팀장님께서는 다음 주에 어떤 섹터에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보시나요? 사실 저는 다음 주 하게 되면은 물론 뭐 반도체나 네. 아니면은 엔터 쪽이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엔터 합니다. 쪽이요? 네. 뭐 엔터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거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 사실 2분기부터가 정말 시작입니다. 엔터는 2분기부터가 시작이고 지금은 이제 예전하고 좀 많이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주요 이제 주력 아티스트들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했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주력 아티스트들이 악재가 나온다고 해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반영을 해주고 네. 있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 뜻은 신인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겁니다. 워낙 지금 신인들이 굉장히 활동을 잘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당연히 신인 모멘텀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은 당연히 고성장을 좀 해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1분기 때도 그렇게 호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 때는 MD 매출이 붙으면서 공연 매출까지 붙는다고 하게 되면은 레코드 하이까지도 이번에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당연히 고공성장을 해줄 가능성이 큰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반도체를 무조건 봐야 되는 시즌이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요. 최근에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SK하이닉스의 또 긍정적인 리포트도 좀 제시가 됐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리포트도 지금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는 시기에서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네. 지금은 반도체에 대한 불황이 끝났다는 겁니다. 반도체에 대한 불황이 끝나게 되면은 그간 가격 레벨 다운이 좀 많이 심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들이죠. 다만 지금 한계선이 좀 많이 부닥쳤던 부분들이 미중 반도체 전쟁 부분이었습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더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갔던 부분들인데 지금 피치에서 말하는 것은 오히려 중국과 미국 간의 반도체 전쟁의 수혜가 한국 기업이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펌핑이 되다 보면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요 부분들이 있어서 수혜를 당연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 좀 나오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뭐 신고가 랠리를
권리를 계속 내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조정이 조정이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은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지 정말 조정이 가파르게 나온다 하게 되면은 최근에 주가 펌핑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마이너스 한 2% 3%대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 보합권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가격 조정을 지금 보합에서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계속 호가를 올리면서 물량을 올리면서 그 라인 중심지에서 계속 호가를 소화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고요. 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반등 사이클 초입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고 오늘 움직인 것만 봐도 PCB, 기판 쪽이 움직였죠. 기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가 좋아지게 되면은 기판도 당연히 좋아지게 되는데 기판 같은 경우 우리가 투자 사이클을 잘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반도체는 이렇게 업황이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움직입니다. 네. 근데 반대로 기판 같은 경우는 바닥 시점이 어딘지 바닥이 확실하게 잡혔다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판이 좀 공격적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봐야 될 섹터다라고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앤 리서치 최진욱 팀장과 오늘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